아주 오랜 옛날 어느 큰 장터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 큰 기와집 사랑방에는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사내가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요. 아무리 샘을 거듭해도 장부의 숫자가 자꾸만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셈 틀렸습니다. 사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곳간 문틈에 웬 남루한 거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떼해전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 눈빛만은 등잔불보다 더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귀한 눈을 숨겨둡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대받던 거지 아이 하나가 망해가던 거상의 장부를 단 하룻밤에 바로잡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이야기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의 재주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베개를 편히 베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어느 큰 장터에서 시작됩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면 사방백리에서 사람들이 곡식과 배와 소금을 지고 모여들었지요. 그 장터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가진 이가 바로 박만석이라는 거상이었습니다. 곡간이 5이요 부리는 일꾼이 수십이라 장터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만석은 본디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등짐 하나로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며 한 푼을 2푼으로, 2푼을 10푼으로 불려왔지요. 그렇게 30년 마침내 장터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샘에 밟고 인심도 후한 어른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박만석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장사는 예전처럼 잘 되는데 어찌된 셈인지 곳간의 곡식과 장부의 숫자가 자꾸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될박이 비는가 싶더니 달이 갈수록 그 차이가 가만히로 늘어갔습니다. 새는 곳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박만석은 밤마다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셈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하고 빼도 어긋난 숫자의 근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진 탓일까? 아니면 누가 손을 대는 것일까? 의심은 가도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사람을 탓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거상의 곳간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니 거상의 형편도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외상값을 갚지 못해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품성이 밀려 일꾼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때 장터를 호령하던 박만석이 이제는 야밤에 홀로 등잔불을 켜고 한숨을 쉬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바로 그런 밤에 곳간 문틈으로 그 거지아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거지아이의 이름은 막손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었지요. 몇 해 전 어느 장날 곡식 가마니 더미 곁에 홀로 웅크리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뿐입니다. 막손이는 그날부터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흘린 음식과 버린 가마니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손이에게는 남다른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일 곡식 가게 곁에 앉아 사람들이 들박으로 곡식을 대고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을 골똘히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막손이는 들박이 몇 번 오갔는지 저울이 어디서 기울었는지를 한번 보면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막손이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숫자를 적어가며 혼자 셈을 맞춰보곤 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한 대를 덜 주고도 제값을 받아가면 막손이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지요. 그러나 거지아이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막손이가 저 대박이 모자랍니다 하고 일러주어도 사람들은 거지 주제하며 손을 휘저어 쫓을 뿐이었습니다. 재주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깃들지만 사람은 자리를 보고 재주를 내칩니다. 그래도 막손이는 샘 보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천대받고 쫓겨나도
다음 장날이면 또 곡식 가게 곁에 앉아 대박을 헤아렸지요. 셈을 맞추는 그 순간만은 굶주림도 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손이에게 숫자는 장난감이자 동무였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막손이가 요즘 들어 유심히 지켜보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상 박만석의 가게였지요. 막손이는 그 큰 가게에 대박과 저울이 오가는 것을 멀찍이서 며칠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막손이의 작은 눈썹이 자꾸만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셈이 자꾸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손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상의 셈을 도맡아 보는 번수 장가의 손이었습니다. 곡식을 받아들일 때 쓰는 대박과 내어줄 때 쓰는 대박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막손이는 알아챈 것이지요. 받을 때는 수북이, 내줄 때는 슬쩍 모자라게 그 작은 차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쌓이면 한 달이면 가만히가 빈다는 것을 막손이는 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막손이는 그 사실을 거상에게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요. 거지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도리어 곳간에 넘본 도둑으로 몰려 매를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막손이는 며칠을 가게 주위만 맴돌며 차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두가 잠든 그 깊은 밤에 곳간 문틈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 셈 틀렸습니다. 막손이의 그 한마디에 거상 박만석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요. 셈의 발단은 자신도 못 찾는 것을 한낱거지 아이가 안다니 호통을 쳐 쫓아내려다가도 아이의 그 맑은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만석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틀렸다는 말이냐? 막손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펼쳐진 장부로 다가가 한 줄을 짚었습니다. 어르신 지난 장날 콩 20가마를 드리고 탓대를 내주셨다 적혀 있지요. 그런데 드릴 때 쓴 대박과 내줄 때 쓴 대박이 다릅니다. 그러니 장부의 숫자는 맞아 보여도 실은 매번 조금씩 곳간이 비는 것입니다. 박만석은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박이 다르다는 것은 곧 셈을 맡은 번수 장가를 의심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장가는 10년을 부려온 가장 믿는 수하였습니다. 박만석은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 말이 참이라면 어디 이 장부를 한번 맞춰보아라. 날이 밝기 전까지 어디서 얼마가 새었는지 짚어낼 수 있겠느냐. 막손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부 오늘 밤 안에 맞춰드리지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단단한 한마디에 박만석은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등잔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거지아이와 거상이 깊은 밤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것입니다. 큰 사람은 누가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말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막손이는 죽 한 그릇을 단숨에 비우고는 때에 전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산더미 같은 장부 더미를 제 앞으로 끌어당겼지요. 굶주림의 야윈 손이었지만 장부를 넘기는 그 손길만은 노련한 번수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박만석은 그 모습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거지아이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손이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빈 종이에 숫자를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드린 곡식과 내준 곡식, 받은 돈과 치른 돈을 날짜별로 쭉 늘어놓았지요. 평소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하던 셈을 이제는 진짜 먹과 종이로 하게 된 것입니다. 막손이의 야윈 등 뒤로 등잔불 그림자가 길게 일렁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닭이 울려면 아직 멀었고 장터는 죽은 듯 고요했지요. 사랑방에는 막손이가 장구를 넘기는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먹을 가는 소리만이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박만석은 졸음을 참으며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언가가 이 밤이 지나면 크게 달라지리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막손이는 먼저 곡식이 들고 난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거래가 있던 날이면 어김없이 장부의 숫자와 곳간에 셈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한 번은 닷되 한 번은 한 말.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은 양이었지만 막손이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막손이는 그 작은 틈들이 생긴 거래를 따로 추려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틈이 생긴 거래는 모두 번수장가가 혼자 대박을 잡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꾼이 곡식을 될 때는 셈이 딱 맞았지만 장가가 될 때만 어김없이 조금씩 모자랐지요. 막손이는 종이 위에 그 날짜들을 또렷이 적어두었습니다. 막손이는 등잔을 들고 곡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곡식을 드릴 때 쓰는 대박과 내줄 때 쓰는 대박을 나란히 포개어 보았지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니 한 대박의 밑이 슬쩍 도톰하게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받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 내줄 때는 더 나가도록 교묘하게 손을 본 대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막손이는 저울에 추까지 들어 가늠해 보았습니다. 번수장가가 쓰던 추 하나가 다른 추들보다 아주 조금 가벼웠지요. 그 가벼운 추로 무게를 달면 같은 곡식이라도 장부에는 더 무겁게 적히게 됩니다. 대박과 저울 두 군데에서 동시에 조금씩 10년 셈을 맡아온 자만이 들키지 않게 부릴 수 있는 솜씨였습니다. 작은 속임은 하루를 속이지만 셈은 끝내 한 해를 속이지 못합니다. 막손이는 곳간에서 다시 사랑방으로 올라와 마지막 셈을 시작했습니다. 대박으로 센 양과 저울로 센 양을 날짜별로 모두 더해갔지요. 한 줄 또 한 줄. 마침내 막손이는 한 장의 종이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디서 얼마가 새어나갔는지를 또박또박 적어냈습니다. 그 양은 놀랍게도 박만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빈 곳간의 숫자와 한 톨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 올 무렵 막손이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정리한 종이를 박만석 앞에 가만히 밀어놓았지요. 어르신 세는 곳을 다 짚었습니다. 대박 하나와 저울추 하나, 그리고 그것을 잡은 손 하나입니다. 막손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한마디는 사랑방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힌 숫자를 한 줄 짚어 내려가다가 끝내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가 1년을 밤새워도 못 찾던 것이 그 종이 위에 한 점 어긋남 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야윈거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야윈거지 아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터 제일 가던 거상이 때에 전 거지 아이에게 큰절을 하듯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셈을 한다면서도 셈을 몰랐구나. 내가 이 늙은이의 곳간을, 아니 이 집안을 살렸다. 막손이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거지 아이는 평생 발길질과 호통만 받아왔지 누군가 제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박만석은 그런 막손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야위고 거칠었지만 거상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박만석은 번수장가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장가는 영문도 모른 채 들어섰다가 거상 옆에 앉은 거지 아이와 펼쳐진 종이를 보고 흠칫했지요. 박만석은 그 종이를 장가 앞에 내밀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장번수, 이 대박과 이 저울추를 자네가 모른다 할 텐가. 박만석은 밑이 도톰하게 덧대어진 대박과 다른 것보다 가벼운 저울추를 장가 앞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받을 때는 수북이, 내줄 때는 모자라게 10년을 그렇게 한 톨씩 빼돌렸더구나. 이 아이가 하룻밤 만에 다 짚어냈다. 장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상도 거지아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교묘한 솜씨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춘 소는 어둠을 믿지만 샘은 결국 새벽을 데려옵니다. 장가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한 되박이었는데 들키지 않으니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10년을 거상의 신임을 받아온 번수가 한낱거지 아이의 하룻밤 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낸 것입니다. 사랑방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만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을 곁에 둔 사람이었으니 분노보다 먼저 허망함이 밀려왔지요. 그러나 거상은 끝내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빼돌린 것을 모두 곳간에 채워넣고 이 집을 떠나거라. 관아에 넘기지 않는 것은 내가 10년간 흘린 땀까지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가는 눈물을 쏟으며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장가를 내보낸 뒤 박만석은 막손이를 가까이 앉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두심스레 물었지요. 너는 대체 어디서 그런 셈을 배웠느냐? 부모는 누구이며 어쩌다 장터에 홀로 남게 되었느냐? 막손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 지난 이야기를 나직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막손이의 아버지는 본디 작은 곡식 가게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막손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무릎에 앉아 돛박과 저울을 가지고 놀며 셈을 익혔지요. 아버지는 늘 말했답니다. 셈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것이니 너는 평생 셈처럼 살거라. 막손이에게 숫자는 아버지가 남겨준 단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손이가 7살 되던 해 큰 흉년과 돌림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지요. 어린 막손이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이 장터까지 왔다가 그마저 막손이를 진스러워한 친척이 슬그머니 떠나 버리는 바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막손이는 거지 아이가 된 것입니다. 박만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가 천대하던 거지 아이가 실은 정직한 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곡식장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천대받고 굶주리면서도 셈보기를 멈추지 않았던 까닭도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어진 단 하나의 끈이었기 때문이지요. 거상은 막손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놓지 않은 것이 끝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박만석은 한참을 생각하다 막손이의 두 손을 마주잡고 말했습니다. 막손아, 나는 늙었고 자식이 없다. 내가 괜찮다면 이 집에 남아셈을 배우고 장사를 익히지 않겠느냐.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구나. 거지아이로 천대받던 막손이에게 장터제일 가는 거산이 양자가 되어 달라 청한 것입니다. 막손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막손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밥상 앞에서 일어나 박만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발길질만 봤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아버지, 막손이의 입에서 오래 잊고 있던 그 말이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박만석은 막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새벽 거상의 곳간만이 아니라 거상의 마음에도 빈자리 하나가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막손이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때에 전 누더기를 벗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박만석에게서 장사의 도리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지요. 본디샘의 비상한 아이였으니 배움은 물 흐르듯 빨랐습니다. 그러나 막손이는 재주를 뽐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그저 샘처럼 정직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막손이는 곡식을 낼 때면 늘 대박을 수북이 담아 주었습니다. 번수 장가가 빼돌리던 것과는 정반대였지요.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정직한 대박의 소문은 발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 집 대박은 한 번도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떠났던 거래처가 돌아오고 손님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거상의 가게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만석은 늙음악을 평안히 보내다 막손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상의 모든 것은 양자 막손이에게로 이어졌지요.
한때 장터에 버려졌던 거지아이가 이제 어엿한 거상이 되어 그 큰 가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인생 역전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상이 된 막손이는 제가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날이면 장터를 돌며 굶주린 아이들을 거두어 밥을 먹이고 셈을 가르쳤지요. 재주는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너희가 거지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박만석이 제게 그러했듯 막손이도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은 손길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그 복을 오래 누립니다. 막손이가 거둔 아이들은 자라서 저마다 정직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대박을 속이지 않고 저울을 기울이지 않는 가게들이 장터에 하나둘 늘어갔지요. 막손이 하나의 정직한 셈이 어느새 온 장터의 셈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장터는 이후 오래도록 인신 좋고 셈 바른 장터로 사방에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장부를 맞춘 거지아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천대하던 거지아이가 단 하룻밤의 셈으로 망해가던 거상을 일으키고 제 운명까지 뒤집은 이야기였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제주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또 온장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함부로 지나칩니다. 남루한 모습 하나로 그 안에 든 것을 미리 단정해 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박만석을 살린 것은 가장 후한 거래처도 식년 부린 번수도 아닌 모두가 내치던 거지아이의 맑은 눈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누군가에게도 그런 눈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손이의 아버지가 남긴 말처럼 셈은 끝내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감춘 손은 잠시 어둠에 기댈 수 있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지요. 오늘 밤은 누구를 속이지도 누구에게 속지도 않은 하루였기를 바라며 그렇게 가만히 잠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 막손이의 맑은 눈처럼 깊고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다음 밤에도 또 다른 예시이야기로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